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과 치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조하려 보겠습니다. 사과 하면은 우리가 거의 어느 집이나 냉장고 과일 서랍 안에 있으실 수도 있고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의사를 멀리 퇴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가 좋은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만큼, 어디에, 왜, 무슨 작용으로 그렇게 좋은지 집착해서 참 우리가 사과를 관심 있게 치료제로서 선택하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시는 분은 아마 그리 많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과는 참 좋은 이름이 많이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 뭐라고요? 왕이다, 여왕이다, 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사과를 먹은 후에는 배변을 잘 할 수 있다. 또 닥터 스나이더는 2차 대전 당시에 사과 치료로서 굉장한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과는요, 우선 이 사과 치료는요, 우리 몸에 5가지의 생명의 장기가 있습니다. 뇌가 있죠, 폐가 있죠, 여기 심장이 있죠, 그 다음 복강으로 내려가면은 간, 신장,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생명의 장기가 있는데 그 5가지의 생명의 장기에 모두 치료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작용까지 있는 거 하니요? 소화기 계통에 소장, 위의 염은 잘 치료가 되지만 소장염, 대장염은 참 한 번 생기면은 진단은 받았지만 고질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잘 치료가 되는 거 있죠?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과는요, 그 성분이 다른 과실이 그러하듯 전분으로서는 당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아주 소량이고요. 단백질 소량. 그 다음에 많은 비타민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광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로 치료가 되고 있는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은 요즘 영양과학자들이 끈기 있게 근세에 와서 발견해낸 파이토 케미컬 혹은 파이토 메디슨, 뭐 파이토 누트리언트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파이토 메디슨이라고 부르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파이토 메디슨에 여러 종류, 수백 종류가 알려져 있고 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 사과에 묻혀 있는데 거기서 몇몇 가지만 추려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장기와 조직과 세포들을 소생시키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과에 있는 전분은 당분으로서 과당에 속하는 레블로즈라고도 부르고 플럭토즈라고도 부르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소식은 당뇨 환자가 먹고 잘 당이 올라가지 않으며 문제가 없는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입니다. 뿐인가요? 사과에 있는 펙틴은 혈중에 있는 당을 조절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펙틴은 흡수도 되지 않고 또 용해성이 아닌 식물성 섬유질인데 어떻게 혈당을 조절을 해주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펙틴이 소장에서 당을 딱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당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식후에 당이 쭉 올라가는 일을 예방 처리해주는 일을 바로
사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도 마음 놓고 사과를 잡수실 수 있습니다. 뿐인가요? 바로 이 펙틴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장에서 간에서 만들어낸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소장으로 분비되어 나올 때에 빨리 흡수를 해 가기 때문에 사과의 펙틴이요, 이 섬유질이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즙을 빨리 소장에서 처리를 해버려서 재흡수가 되지 않는다 하면 매일같이 간은 담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담즙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매일 만들어낸다 하면 콜레스테롤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펙틴은 소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푸드 포이즈닝, 음식물 중독이 되어서 좋지 않은 음식, 약간 음식이 같다 하는 것은 거기에 균이 번식이 많이 돼서 독성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 장내에서 소장염을 일으키며 많은 균들이 번식을 하고 독소가 생깁니다. 그럴 때 펙틴은 이 독소를 다 흡수해가고 또 여분의 나쁜 액체가 장에서 돌고 있고 가스를 만들 때에 그거를 다 흡수해가고 또 이 균들도 또 다 흡수해가고 또 정상적으로 소장이나 대장에서 특히 대장에서 상주해야 하는 균을 정상화시킵니다. 모든 나쁜 병을 일으키는 잡균은 살모넬라를 위시해서 다 흡수해서 함께 대변으로 자기 자신도 배설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과에는 펙틴입니다. 그러면 사과에는 이런 펙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산이 있습니다. 그 유기산의 이름은 멜릭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석시닉 애시드, 랙틱 애시드, 젖산이죠. 셀리실릭 애시드, 이런 유기산이 있는데 이 산은 사과가 우리 몸에서 다 소화 흡수되고 신진대사를 마친 이후에 우리의 혈액이나 조직액을 알칼리화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이 약 알칼리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면 우리 몸은 내성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잘 견디는 아주 면역이 튼튼한 병을 잘 이기는 병에 잘 안 걸리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과가 합니다. 또 소화기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식을 했거나 육식을 했거나 이랬을 적에 위나 십이지장을 통과하면서 소화가 되지 않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썩고 있는, 발효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발효를 막아주는 그런 일을 이 유기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과에는 비타민 C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플레보노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토 메디슨입니다. 이것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혈액 중에 플레보노이드는 우리가 사과를 먹었을 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 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혈 중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 하니요? LDL이라고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고요. 이 LDL이
혈중에서 산화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동맥의 내벽에서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것은 심장혈관 질환,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스트로크, 심장마비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해 준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는 심장을 영향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와서 혈류가 아주 나쁘고 또 심경색증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심장마비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작용이 사과에 있는 파이토메디슨 중에 플레보노이드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동맥에서도 이것도 뇌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적은 망상 동맥 안에 동맥경화증이 오면은 적고 큰 뇌경색증이 올 뿐만 아니라 뇌에 적고 큰 스트로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과에는 항산화제에 있는 코엘세친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코엘세친은 유해산소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세포나 조직에 산소 공급을 하는 일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이 코엘세친은 양파에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렇게 식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유 없이 설사를 하는 일, 이것도 도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비를 퇴치시켜 줍니다. 변비에서는요, 어떻게 퇴치를 시켜주느냐 하면요, 이 아침 공복에 식사하시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신선한 사과를 껍질을 까서 하나나 두 개 먹는 것은 제가 한 열흘간 지금 먹어봤는데요. 아주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소장이 약했는데 아주 소장이 튼튼해지는 것을 벌써 일주일이 넘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장에 그 무력증, 아토피,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이 잡수신 분이나 또 무슨 이유로인지 대장이 상당히 그 운동이 좋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변비도 오는 것이니까요. 그 대장의 아토피, 그거를 무력증을 없애주어서 이 대장의 그 운동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배변을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장의 운동이 좋은 근본 치료를 해주는 일을 사과는 하고 아무 해로운 잔재 물질을 우리 몸에 남겨주지 않고 좋은 일만 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사과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텐닌은 설사를 하는 분에게서는요, 수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대장에 생긴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담석증을 예방합니다. 사과를 계속 잡수시면은요, 그 담즙액이 농축된 것을 풀어주면서 유연하게 담즙관을 통하여 십이지장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담석증을 예방해 줍니다. 담석이 이미 생긴 것은 제거를 할 수 없지만 담석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해 줍니다. 대장을 깨끗이 그 소장이나 대장의 벽을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는 것처럼 블루밍, 빗자루질을 하는 것처럼 깨끗이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세포들이 소생할 수 있고 그 환경이 아주 에이셉틱, 아주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을 해주고요. 바로 그 팩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장암이 생겨서 모든 치료를 마치신 이후에 재발을 하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고혈압에 대단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에 이 사과 치료가 유익한 것은요. 사과는 염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염분이 하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포타시움, 카리는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0대 1의 비율로 사과에는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세포에서는요. 이 포타시움하고 소디움, 염분하고 카리하고는요. 서로 라이벌이 돼서 염분이 들어가면 카리는 나가야 되고 카리가 들어가면 염분은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카리가 먹자마자 흡수되면서 직접적으로 세포에서 그 활성되어서 신진대사에서 활기차게 일을 하게 될 때는요. 염분을 세포 단위에서부터 조직과 장기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중이 빠지고 염분이 배설이 되고 하니까 고혈압이 안정되어 가고 또 혈관벽에 부기가 빠지니까 신축성이 좋아지고 이래서 고혈압이 근본적으로 고혈압을 치료해 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 그것도 좀 좋지 않은 그런 고혈압을 가지고 악성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요. 캠너 다이엇이라고 해서 한 달을 사과를 하루 2kg 정도를 그리고 현미 반만 사과는 공복에 아침 공복에 생으로도 잡수실 수 있을 만큼 2-3개를 잡수시고 반드시 껍질을 까시고요. 그 다음에는 애플 소스를 만들거나 사과를 베이크하거나 쿠킹을 해서 현미 밥과 함께 잡수실 때에 놀라운 결과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사과 치료는 금방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아주 점진적이지만 sure enough 그 결과를 꼭 거두고야 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보노이드하고 코엘세틴이 동맥 경화증을 예방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혈소판이 서로 엉겨서 이런 뭉치가 돼가지고 혈전을 만들어서 돌다가 뇌를 막으면은 뇌 경색증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이크로 스트로크가 오는 것이 됩니다. 또 심장, 폐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폐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을 서로 엉겨 붙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관상 동맥증을 예방하며 심장 마비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 그뿐인가요? 우리의 뇌신경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우리의 신경계통에서 작용을 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아주 활기찬 그런 우리의 그 생동력을 증진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일을 하나? 이런 일을 하는 거는 틀림없는데 무엇이 사과에 어떤 성분이 이런 일을 하는가 살펴보았더니 바로 사과에 있는 인, 파스포러스 광물질 중에 인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인이 신경세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또 재생하고 또 신진대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이는 꼭 필요한 성분인 것입니다. 신경이 필요 없이
흥분되는 일, 또 신경질적인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아주 신경이 피곤해 죽겠어 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정신노동을 하면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금방 나타나진 않고 아주 슬로우한 듯하지만 secure, 점진적이고 아주 확실히 효과를 때가 되면은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확신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과는 굉장히 아이디얼하고 좋은 치료제로 가지고 있는 음식물의 하나로서 우리의 소화기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호흡기, 폐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해주며 동맥경화증을 치료해주고 관절염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는 간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거 하냐? 간염, 만성간염, 지방간, 간경화증 이런 것들을 다 치료를 해주는 성분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새록새록 발견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콩팥, 신장에서는 이뇨작용을 함으로써 특히 우리가 늘 특히 육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산이 축적이 되어서 가우트, 통풍이 되기도 하고 관절염 또 류마티즘 이런 모든 것을 예방 치료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뿐인가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광물질의 하나인 보론이라는 광물질이 이 사과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작용을 하는 거니?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보론이라는 광물질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서로 아시밀레이트, 서로 화학적인 결합을 일으키는 일을 도와서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진을 치료해 줍니다. 아토피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줍니다. 이 습진이나 아토피성 피부 질환은요, 자가 중독 증세로 말미암아 피부가 깨끗이 않아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셨죠? 소장에서 모든 독소, 그 외에도 웨이스팅 서브스탄스, 노폐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밖으로 나아가는 작용이 있는 그 사과의 섬유질인 팩틴에 의해서 이런 모든 자가 중독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런 습진이나 아토피성 피부염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 류마티즘,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은요, 류마티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약간의 관절기에 그 문제가 좀 재발해서 오고 난 후에는 꼭 이런 그 습진 계통의 피부에 발진이 난도가 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사과 치료를 하면은 대단히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 생기는 돌도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과 치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과 치료냐? 너무나 단순해서 여러분이 놀라실 것입니다. 사과 치료는 매일 아침 공복에 신선한 사과를 하나에서 3개를 껍질을 까서 잘 잡수시고 1시간 그 사람의 소화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1시간 내지는 2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90분 정도니까 다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꾸준히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본격적으로 사과 치료를 하고 싶으시면은요, 2kg 하면은 한 5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 사과를 매일같이 생으로도 먹고 베이크도 하고 쿡도 하고 애플소스도 만들어서 사과만 잡수시는 것을 3일 내지 닷새를 잡수시면은 기대하시는 효과를 거두신다고 했는데, 절대로 달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꿀이든지 설탕이든지 메이플 시럽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달게 만드는 것은 넣지 말고 사과만 혹시 레몬을 조금 뿌리는 정도로 해서 쿡을 해서 잡수시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캠프너 다이엇이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을 사과를 먹는 치료로서 사과를 하루에 한 2kg 정도를 잡수시되 현미 밥을 곁들여서 잡수시는 것입니다. 애플소스를 만들었든가 쿡을 했다든가 베이크를 했을 때에, 그리고 생사과를 먹을 적에는 반드시 공복에 사과만 잡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 정상치로 내려가고, 비만증이 점진적으로 웨이트 컨트롤이 되고, 키드니에 돌 생기신 분이 그 돌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과를 먹는 방법이요, 주스를 짜서 먹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주스를 금방 짜서 그 자리에서 8온스 내지는 12온스를 천천히 잡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홈메이드 애플 주스는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커머셜리 그 인더스트리얼리 프로세스드한 그 상품화되어 있는 애플 주스는 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애플 주스가 그렇게도 맑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첨가 된 것이 있습니다. 모노 앤 올리고세카라이드라는 것을 첨가했고, 그래서 이것이 흡수는 되지 아니하지만 가라앉아서 그렇게 사과 주스가 깨끗이 보이는데, 그리고 사과가 한쪽이 상한 것을 또 그냥 많이 사과 주스를 짜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특히 어린아이나 유약자나 병후에 계신 분들은 사과 주스가 설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권하지를 않습니다. 제게 그 이메일로 질문이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으십니다. 50세가 조금 넘으신 분인데 불면증이 있으시고, 또 간에 담석증이 좀 있으시고, 소화기가 좋지 않으시고, 또 바른 쪽 엄지발가락에 통풍 관절염이 있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무슨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 편지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과 치료야말로 그분에게 우선 첫째로 소화기가 정립되는 것을 제일 먼저 그 수확을 거두실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신경이 아주 회복이 되니까는 불면증이 자연히 퇴치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담석증, 그 다음에 통풍 관절염까지 시간 문제로서 생활을 이렇게 바꾸시고 식이요법을 하시고 사과 치료를 하심으로써 반드시 좋은 건강을 수확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